물생활 조금 했다 하시는 분들 수조를 보면 내가 원했던 깨끗한 수조의 모습을 잘 유지하시는데요. 내가 관리하는 수조는 힘들기도 하고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이런 식으로 환수하고부터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관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환수는 쉽게 말해 사람으로 따지면 환기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밀폐된 곳에 갇혀서 오래 있는다면 나중에는 숨을 못 쉬게 될 수도 있겠죠. 물고기도 수조 내 암모니아가 축적되면 질식하거나 장기를 포함한 몸 이것저것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암모니아를 덜 해로운 아질산염으로, 아질산염을 덜 해로운 질산염으로 변화시켜주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과 과정이죠. 질산염은 수조 내에서 자연적으로 제거되기가 힘든데요. 이런 모든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환수입니다. 환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대형 수조에 속하는 사이즈는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일단 그럼 환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과기를 비롯한 수조 내에 가동 중인 제품들의 전원을 꺼주셔야 해요. 수위가 낮아져서 물이 순환이 안 되면 여과기 모터가 과열될 수 있고 히터는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켜고 청소하는 게 깨끗이 청소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니 조명은 켜둘게요. 이렇게 가동 중인 제품들의 전원을 내려주었으면 물을 빼줄 건데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조금 빼서 수위를 낮추고 청소하는 방법과 청소를 하면서 물을 빼는 방법. 저는 애초에 수조가 커서 물 빠지는 속도가 느리니 동시에 진행해 주겠습니다. 물을 빼면서 벽면을 닦아주고 난 뒤 바닥 쪽에 이물질이나 침전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닥 위주로 환수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바닥 위주의 환수는 이런 침전물들을 다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돌, 나무와 같은 구조물이 있다면 구조물 사이에 더 잘 숨어 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침전물들이 수질이나 탁도 악영향의 주된 범인이거든요. 물만 빼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환수해주시면 전보다 더 쨍한 수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 안에 공기가 너무 탁해서 환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방 안에 많은 먼지가 쌓여 있다면 환기를 마치고 당장은 공기가 상쾌하겠지만 조금만 돌아다녀도 방바닥에 있던 먼지가 뜨면서 전과 같아질 거예요. 똑같이 환수 직후에는 아주 깨끗해 보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쨍한 수조를 유지 못하고 금방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기를 하며 동시에 방에 쌓여있던 먼지들도 다 청소해주면 공기가 깨끗한 상태로 더 오래 유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침전물이나 이물질 위주로 환수를 진행해 주시기만 해도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요. 내 사이클에 맞게 물을 빼주었다면 이제 다시 채워줘야 하죠. 환수 주기나 양은 감으로 하는데 저는 수조에 비해 워낙 생물이 적어서 위험도도 낮고 감으로 하는 건 한 수조를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거라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실패 없는 물고기 키우기라는 책에 김지용 저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1, 2회 정도 주기적인 수질 검사를 하여 질산염 수치가 가능한 20ppm 이하로 나오는 환수 주기와 양을 찾는 겁니다. 라고요. 테스터는 가장 유명한 테트라사의 NH3, NH4, NO2, NO3 순서대로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 테스터입니다. 여과가 잘 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NO3, 질산염 테스터만 쓰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같은 환경, 생물, 온도, 먹이 급여량 등 일정이 유지가 된다면 또 다시 테스트할 일은 없겠죠. 이렇게 물을 빼내고 이제 다시 채울 건데 대형 수조들은 물을 받아놓기도 힘들고 볼탑으로 채우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직수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는 45cm 수조부터는 다 이런 식으로 환수를 하는데요. 직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온도입니다. 공급하는 물의 온도가 수조의 온도보다 낮다면 100점 같은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조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공급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스 2개로 급수 중인데요. 하나는 뜨거운 물, 하나는 차가운 물입니다. 급수 비율을 조절해서 비커 안에 와류가 생기며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냥 급수하게 되면 온도차로 물이 나뉘어져서 생물이 익거나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염소 같은 것들이 박테리아나 생물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지만 아파트나 거주 중인 곳에 물탱크가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조물과 섞이며 희석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염소에 의한 타격은 생물에게도 미미할 거고 박테리아도 여과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저는 직수 후에 염소 제거약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환수를 해주시면 생물들도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저도 처음 하는 시절이 있었기에 많은 문제들을 겪었었고 거의 대부분을 실패하며 배워갔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 놓치는 부분들도 있었고 공부한 지식과 실제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실수, 또 나 때문에 죽은 생물에 대한 죄책감, 아무것도 없는 수조를 락스로 닦으면서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수많은 실패 하나하나가 데이터로 쌓이고 그 하나하나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때 바로 100% 대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죠.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도 많으니 더 물생활하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즐거운 물생활 하시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